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10분 만에 배우는 권리분석.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내 집이 아니라면 이런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여기 이사 들어와서 오랜 세월 동안 몇 년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내 집이 실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살고 있었다면 이런 상상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을 설명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내역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성수동에 진행 중인 빌라고요. 감정 가격은 5억 6,200입니다. 매각기일은 2020년 12월 21일 1차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에요. 토지 면적은 37.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75.48제곱미터.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전형적인 빌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동호수라든지 주소 정보는 제가 제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공고된 내용을 보시면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상 현황 도면, 여기 보시면 공부는 401호이나 현황은 402호임. 여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은 401호인데 현관문 표시에는 402호로 돼 있다? 네. 요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조사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현관문은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초록색으로 현관문 되어 있는 곳이 401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은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402호입니다. 검정색 현관문이. 보통의 이렇게 집합건축물들은요,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오피스텔인지 다 호수별로 구분듣기 되어 있고요. 또 현관문 앞에 다 이렇게 호수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 좌우 호수를 확인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현관문에 붙어있는 그 현관문 표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나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시공하시는 분이 붙이는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실제 그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이 몇 호고 우측이 몇 호인지 구분하는 방법, 바로 공적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걸 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에 관한 근거법은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실제 평면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아래쪽 내려보시다 보면요, 11조에 건축물 대장 등본 및 초본의 발급 및 열람으로 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 건축물 대장의 등본, 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 초본 발급 또는 열람 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등본, 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호에 보시면 건축물 현황도 돼 있죠. 그래서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 건축물 현황도에는 평면도와 단위 세대별 평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러니까 소유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돼요. 아니면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죠. 그중 세 번째 보시면요, 경매, 공매 중이거나 이런 문구가 있죠. 사실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상 경매 공매 중이거나는 현재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현황 도면을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이런 건축물 현황도 또는 단위 세대별 평면도 요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법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시군구청에 가도 되고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화면 조금 확대해 드리면요. 네, 여기 이제 경매로 진행 중인 매각 물건이 402호죠. 402호.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황 도면이 나오는데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계단이죠. 여기가 계단. 네. 자, 계단을 기준으로 바로 좌측이 402호인 거죠. 나타나진 않았지만 단위 세대별 평면도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다 나타나요. 근데 402호에 대한 평면도만을 발급받으면 이런 게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은 이쪽은 바로 401호가 되는 거죠. 계단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좀 전에 감정평가서상 현관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역시 사진이 계단에서 바라본 거죠. 계단에서 바라봤을 때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이 402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401호로 돼 있죠. 이게 이런 혼란이 꽤 자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집합건축물의 경우 시공하시는 분들이 혼동을 가지신 거예요. 현황 도면을 보시고 정확하게 계단을 기준으로 어디가 1호고 어디가 2호인지 잘 확인을 하고 현관문 표시를 붙여야 되는데 시공하시는 분이 애초부터 잘못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입주자가 잘못된 호수로 좌우가 뒤바뀐 호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뭐 매매나 임대차를 통해서 거주가 점유가 계속 바뀌더라도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오는 거죠. 사실은 중간에 누군가는 이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면을 보고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했다면 중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경험상 내가 어디 전세 계약하고 이사 들어간다, 매매 계약하고 내가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이사 들어간다 할 때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면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실무에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경매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요, 감정평가사가 이런 부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실제 실무에서 꽤 자주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주로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서 이런 오류나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건 낙찰받은 다음에 누구를 명도 대상자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낙찰받은 호수는 어디죠? 우리 낙찰받은 호수는 바로 현황 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황 도면. 그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기준에서 바로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402호를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관문 표시 401호로 되어 있는 이 집을 명도해야 되죠.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죠? 이 집은 공부상 401호의 소유자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똑똑 두들겨서 제가 낙찰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죠. 자기 집은 여기인데 검정색 집인데 현재 초록색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분도 착각하고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하고 잘못 들어왔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이쪽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분을 내보내야죠. 그럼 이분은 자기 집 찾아가야죠. 경매된 집의 점유자는 바로 이 집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집을 내보낼 권한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소유권은 초록색 집이거든요. 내가 소유권 낙찰받은 집은. 여기 있는 사람 내보내면 여기 계신 분은 이 집으로 나가야 되고 이 집에 살고 있던 경매 당사자 점유자는 다른 데로 이사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 조사에 이 집에 과연 누가 살고 있느냐? 채무자가 사는 경우, 임차인이 사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사는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이자 납부 못했거나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경매가 들어온 것이고 어차피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크게 손실나는 부분은 없어요. 이분은 나가는 거니까. 문제는 이 검정색 현관문에 이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매우 중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임차인에게 있어서 대항력이라는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근데 자, 보세요. 이분은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겠지만 주택의 인도는 엉뚱한 것으로 한 거예요. 이분은 이 집에 들어갔어야 돼요. 402호. 근데 현관문 표시 보고 검정색 집으로 들어간 거죠. 주택의 인도를 다른 집에 하게 된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보시면요. 최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무려 3억 5천입니다. 보증금 3억 5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법원조사에 보증금 3억 5천에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상 2018년도 7월 31일로 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시면 이렇게 전입 세대 열람에 요 최모 씨가 2018년도 7월 31일로 전입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402호로 전입신고는 제대로 하셨죠. 전입신고 402호 집주인 만나서 제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도 제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점유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주택인도를 다른 곳에 했다면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도 없다는 거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임차인은 보증금 3억 5천을 배당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근데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실제 배당을 보니까 어떤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모 씨가 법원에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3억 5천을 배당 순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근저당 말소 기준늦게보다 뒤늦게 들어가신 분이라 어차피 근저당 설정 이후라서 대항력 없었긴 했는데 정상가로 낙찰이 되면 3억 5천이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주택인도가 잘못됨으로써 배당 순위를 놓치게 돼서 후순위들이 돈을 받아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초록색 현관문 표시되어 있는 401호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자,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어떤가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과연 402호가 맞을까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이 현황도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확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부동산 경매 수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강의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부동산 경매 모집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일자는 2021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첫 주에 시작한 수업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에 개강하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6회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제가 직접 진행해드리고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라이브 수업을 놓치신 분들은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전 수강생이셨던 분들은 할인 혜택도 있고요. 또 카페 등급, 수강생 멤버로 등업도 해드리고 또 유료 사이트 2개월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박철효 경매 아카데미 교육일정 공지 게시판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서 경매 수업 배우신다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 또 경매에 관한 올바른 투자 방법 다양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철효 경매 아카데미, 유튜브 박철효 경매 TV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